군자 튜브. 안녕하세요. 군자 지망생입니다. 오늘은 예민한 감각은 필요하지만 항상 예민하면 살기 피곤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아마 스위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조금 더 깊게 한번, 깊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되뇌이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대신해서 많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하는데, 예전에는 렌즈가 하나였죠. 근데 이제는 렌즈가 막 3개씩 달리고 막 그래요. 보니까 어떤 찍어야 되는 배율에 따라서 렌즈를 바꾸더라고요. 이게 저 멀리 있는 거를 보려면 망원 렌즈가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보통 일반 사진을 찍을 때는 또 중간 사이즈의 렌즈를 쓰고, 바로 앞에 있는 거, 근접한 그런 거를 찍으려면 또 근접한 렌즈를 쓰는 그런 스마트폰이 나왔죠. 앞으로 그 눈알이라고 그러는 게 몇 개씩 달릴지 모르겠는데, 아마 특히 진화할 게 없으니까 렌즈라도 계속 달아야겠죠. 광각이라고 하죠. 넓게 보는 것들. 그것도 접사라고 앞에 있는 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현미경으로 섬세하게 볼 일이 있을 겁니다. 되게 멀리서 크게 봐야 될 것들이 있고, 또 되게 자그마한 것들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이거는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살면서도 아마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나. 큰 건축을 하는 것들도 그 안에 세부적으로 되게 섬세하게 뭔가를 해야 될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큰 부품이 있고 또 되게 작고 섬세한 부품들도 있고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를 현미경으로 막 경치를 다 보고 조그만 걸로 이렇게 막 넓은 세상을 다 보려고 하면 뭔지도 모르겠고 보기도 힘들겠죠. 그 다음에 큰 걸로 조그만 걸 보려고 그러면 아예 보이질 않으니까 보기가 힘들 겁니다. 다 그 상황에 맞춰서 볼 수 있는 렌즈가 필요한 게 아닌가. 바늘에 실을 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 바늘 같은 건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양말에 구멍이라도 나면, 요즘은 양말이 넘쳐나서 양말은 버리고 새로 사면 되는데, 옷 같은 경우는 단추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옷이 되게 단추 하나 때문에 버리기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바느질을 하겠죠. 그러면 바늘에다가 실을 꼽는데, 그러면은 실을 꿰을 때 되게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매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바늘에다가 실을 꼽는 그런 집중력을 막 하면 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예술하시는 분들이나 예민한 분들. 그러니까 축구하고 야구를 비교를 해보면, 축구에서 골대에 공을 차는 것도 되게 섬세하게 신경을 쓰긴 하겠지만, 투수가 포수한테 던지는 것만큼 집중해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집중해서 프로 선수나 세계적인 선수는 아마 그 정도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축구를 할 때 골대를 보고 차는 거지, 그 안에 조그만 그 세밀한 부분까지 보고 차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야구는 투수 스트라이크 존 있고, 의도적으로 볼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스트라이크 존에 넣으려면 최소한 사람을 맞추면 안 되고, 밖으로 빠지면 또 주자가 있으면 난리가 나니까 되게 섬세하게 던질 거예요. 그게 차이가, 집중하는 건 맞지만 그 집중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오탈자라는 게 있죠. 글을 쓸 때, 무슨 소설이나 편지나 어떤 이야기를 쓸 때 오탈자가 있으면은 안 되겠지만, 또 오탈자에만 너무 집중하면
이야기를 진행을 할 수가 없죠. 여자분들은 특히나 그 되게 맞춤법에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뭐 예민하긴 한데 실수는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갖고서 사람을 판단하고 뭐 그러진 않은데, 그걸 너무 신경 쓰느라고 글 전체 맥락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탈자는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무슨 사과의 문자를 보내는데 틀린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뭘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사과하는 마음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그런 거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거는 성의가 부족하던가 뭐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뭐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 하지만 맞춤법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한국 사람도 이게 뭐 정확하게 맞춤법 100%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그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충 말 통하면은 알아듣고. 근데 소설 같은 경우는 소설가들이 오탈자를 신경을 쓰긴 하겠지만 스토리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오탈자는 나중에 편집할 때 그것도 전문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기고 스토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읽을 때 여유 있게 글 전체를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전체도 보고 또 특정 부분의 디테일도 보지만 너무 그 디테일만 집중하면 큰 스토리를 놓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자면서도 귀에다가 이어 플러그 같은 걸 꽂고서 자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옆에 무슨 좋아하는 사람이나 뭐 부부가 이렇게 있을 때 같이 하면 진짜 힘들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랑 자기가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뭐 이어폰 꽂고 음악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아, 너무 예민해가지고 막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 또 집이 워낙에 조용하면 그런 소리들이 되게 크게 들리고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어떤 무슨 귀를 막든지 음악을 듣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다 귀에 뭘 꽂고 있잖아요. 소음이 너무 심하고 뭐 사람들 말소리도 그렇고 뭐 거리의 음악, 무슨 지하철의 소음. 그래서 서울은 필수품이 어떤 이어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어폰을 꼽지 않고 돌아다녔을 때 그 소음이 일일이 다 들어오면 하루 종일 피곤하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자연의 새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다 소음의 공해이기 때문에. 근데 예민한 감각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항상 예민하면 살기가 되게 피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렌즈처럼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살인 나고 그러는데, 층간에 소음이 나면 블루투스 헤드폰이라도 하나 장만해서 뭐 비용도 들고 불편하긴 하겠지만 사람 죽이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자 튜브.